시작한 건 아닌데 어. 그냥 지금 좀 워밍업 내가 좀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았어요. 나를 착취하는 사람들. 꼭 엄마가 아니라도 모든 주변에 나를 착취하는 누군가한테 끌려다녔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착취당하고 있진 않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뭐 어떠셨어요? 사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이후로 어머니랑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딱 이것도 비슷하게 나를 침범하는 걸 하네 약간 이렇게 딱 느꼈던 몇 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반응이 이전 반응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아니면 똑같이 저희 하던가요? 반응이요? 한 번은 약간 농담식으로 왜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제가 받아쳤고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해? 약간 했었어요. 어머니 반응이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그냥 웃어서 넘기셨고 같이 두 번째 했을 때는 되게 머쓱해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작년에는 전 남편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안 왔지 이렇게 했더니 네가 그걸 안 받아주니까 안 온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 잘못해서 했고 그 연락을 그럼 성냥하게 받아줬어야 된다는 말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막 틱틱거리고 안 받아주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엄마의 약간 누군가의 어떤 걸 그냥 받아주고 그 참는 삶을 나한테 똑같이 그 이혼한 남편이 너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아줘서 연락을 안 한다? 이거에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황당해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해본 말이야 이렇게 되게 이렇게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때 딱 그래도 내가 이 엄마의 이상한 어떤 삶의 방식이나 나한테 침범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순간 반응하고 이런 거는 반가운지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좀 이렇게 좀 미안하거나 뭐 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 들진 않았고 근데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나한테 이렇게 하고 엄마는 그냥 말했다고 그냥 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할 만한 얘기인가? 나는 상처받아서 이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왜 전 남편 연락을 이렇게 상냥하게 안 받아?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미안하거나 그런 마음은 딱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의 문제를 좀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내가 너무 또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뭐 혼자 사는 엄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스스로 이제 자기 독립권을 이제 다시 반납하고 착취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그 길목을 내가 딱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예방주사가 좀 약간 효과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맞아요.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지금 상담을 받잖아요. 네. 이런 상담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을 안 받았을 때였으면 어땠을 것 같은지. 아예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다 저 빼고는 좀 성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언니도 막 확 이렇게 뭔가 다혈질의 그런 걸 수도 있고 전 둘째인데 남동생도
싫은 건 자기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약간 늘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그런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반찬 가져가 이렇게 막 챙겨주면 다 막 싫어 됐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이제 남겨진 엄마를 저는 받아주는 역할이어서 늘 그냥 어머니가 뭘 저한테 말하면 싫어도 그냥 알겠어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냥 늘 제가 받아주는 착한 역할? 딸 역할을 많이 했다 이거죠. 네, 뭐 다 뭐 안 착한 건 아닌데 그 셋 중에 성향이 다 이제 막 콱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제가 나라도 받아줘야지 약간 이런 나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상담을 이제 받기 전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자기 성향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네.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뭔가 상담에서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좀 반응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생기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침범하는 사람,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가 인식이 없었다면 이것도 그냥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 네 걱정돼서 그렇지, 너 생각해서 그렇지, 이것도 사랑이지,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하면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 이상한 형식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온 거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넘기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랑이 착취의 모습이고 침범의 모습이라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 걱정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어머니 말에 이제 좀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말들을 콘텐츠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밑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 마음을 딱 보고서 조금 반응을 좀 한 거네요. 네, 그냥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랬다면 이제 이상한 걸 느낀 게 변하지 않나. 그러네요. 네. 너무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상당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네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어머니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느꼈던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혼이라는 그게 계속 못했구나 내가 내 삶에서 못한 성적표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들고 최근에 상담 받고 나선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친척들 누구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갈까 말까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가면은 숨긴 채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례식은 결국 안 갔는데 그 이후에 그 친척분들 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 남편 잘 지내고 있냐 이걸 누가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제가 다 모르시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숨기는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숨겨야 되는 상태로 느껴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잘못한 성적표를 가진 채 그거를 만회해야 되거나 뭔가 숨겨야 되거나 그런 채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여전히 좀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잘 못 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잘 못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혼한 거에 대해서 좀 잘 못 살은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아직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지낼 때는 사실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은데, 엄마랑 엮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꼈던 그게, 그래서 다 모르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얼버무리시거나 거짓말을 했겠죠. 그 친척분들은 거짓말한 어머니의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선뜻 저 이혼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엄마 상황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너무 그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단톡방에서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를 뭐 대단한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또 숨겨야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걸 언제까지 숨겨야 되냐. 나 너무 답답하다. 얘기를 하니까 언니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언니 나 이렇다. 나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겠냐. 했더니 언니가 이제 엄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그렇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못했고 이제 언니의 그 반응을 보고 어머니한테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반응이 의외로 말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나았어요. 그 반응을 듣고. 그래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엄마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좀 이제 하셨고 네. 또 자기 내면에서 차라리 개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네. 근데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이제 이유가 뭔가요? 그냥 계속 평범에서 벗어났다는 생각과 내 삶에서 늦춰졌다는 생각? 남들은 다 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만났을 때 어머니가 얼른 아기를 낳아라.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얼른 아기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쩍도 최근에 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늦었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확인받고 제 주변에 대부분이 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받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나는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들꽃님이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정확하게 뭔지 조금 잘 안 잡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어떤 거를 좀 더 다루고 싶으신지. 그 늦어졌다는 느낌이 힘든 것 같아요. 삶에서 뒤처졌다는 느낌. 그리고 따라갈 수 없겠다. 어떤 부분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냥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런 게 그냥 정상의 모습? 그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그 평가? 그게 계속 있어요. 누구의 평가인가요? 세상과 엄마와 저 모두의 평가? 엄마의 평가는 알겠는데 자기의 평가라는 것도 같이 지금 포함시켰거든요. 네. 들꽃님 자기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똑같이 엄마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은 달라요? 그 온전하지 않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지금 온전하지 않은 자기, 예, 지금의 자기겠죠.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자기가 거기 앉아 있어요. 이, 들꽃님한테 한번 너는 어떤 점에서 온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나이대에 경험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 좋아요. 딱 부르면서 한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는, 들꽃, 너는 네 나이대 할 일을 아직 안 하고 있어. 들꽃아, 너는 네가 경험해야 될 그 나이에 경험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좋아요. 이쪽에 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좋아요. 저쪽에 앉은 들꽃이, 너는 너 나이에 해야 될 일을 아직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가? 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가?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가? 저쪽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경험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쪽에 앉아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죠? 이쪽에 앉으면 그래도 이쪽은 좀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물을 때는 약간 그래도 약간 이제 이쪽을 좀 직면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 생각은 좀 따로 있는데 일단 이쪽을 좀 이렇게 너 말이 확실해? 이렇게 좀 물어보는 좀 힘 있는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이 약간 좀 그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내려갔는데 그럼 이쪽에 가면 이제 힘이 이쪽이 좀 더 세졌단 말이에요. 이쪽은 약해졌고.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이렇게 직면을 좀 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내가 그러면 어느 쪽을 좀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될지 좀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는. 지금 일어난 과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비춰드렸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 카메라가 있고 이러니까 자리에 앉았을 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랬고 아까 그런가? 이거에 그런가? 거기에 더 이어서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저기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그럼 여기서 한번 반응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 정해진 어떤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없지 않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고 틀리고는 없는데 뭔가 그 정해진 삶의 어떤 시간? 기준을 맞추는 게 정답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분명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죠. 삶에 정답은 없는데 잘못된 건 없지. 지금 둘이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도 이쪽에서는 분명히 넌 늦었어. 넌 서둘러야 돼.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저항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그런 게 정말 뭐 꼭 맞는 말일까? 뭐 이런 정도로 혼잣말처럼 혼자 생각 속에 잠겨 있지. 이 말에 대해서 기분이 어떻다,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한다, 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반응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거기 앉아 있으면서 좀 어떤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라든가 신체 감각 같은 게 있나요?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하여튼 그래서 느껴져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일단은 진짜 잘 안 느껴지고요. 음. 별 반응이 안 내 드는?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 숨을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추워요. 가슴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뭘 해야 되나? 지금 의문문으로 마치 다시 또 무슨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상대방한테 직접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또 해야 돼? 라든가 뭐 니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짜증난다라든가 그만해라. 그만해. 추워요. 몸이 뒤로 좀 약간 물러나네요.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얘한테 그 말을 한번 해보시죠. 너 말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했는데 방금 더 답답해졌어. 계속 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돼? 아까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돼?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보시겠어요? 뭘 더 해야 돼? 쉬워요. 뭔가 올라오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 더 해야 될까? 지금 다시 의문문으로 나왔어요. 뭘 다시 해야 될까? 뭘 다시 더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 회의에 빠져버려요. 그죠? 이게 상대방한테 해야 될 말이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 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안에서 맴돌지 말고 얘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없다고 했는데 몸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혹시 긴장된 부분이 있나요? 명치가 답답해요. 어디가요? 명치가 답답해요. 명치.
어깨 쪽은 어때요? 살짝 불편해요. 아까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요? 네. 말이 못 나오게 막고 있는 신체 부위가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가슴이 누르고 있어. 네, 가슴이 누르고 있죠. 가슴이 돼서 저기한테 한번 말을 해보시겠어요? 가슴한테요? 아니요, 가슴이. 가슴이요? 가슴이 누른다 그랬잖아요. 네. 말을 못하게. 가슴이 돼서 너 나오지 마.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더 눌러. 더 눌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넌 더 눌러야 돼. 저쪽에 가서 앉아보시겠어요? 네. 왜냐면 지금 가슴이 좀 누른다고 그랬는데 그 누르는 자리는 이쪽이거든요. 눌리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쪽에 앉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를 좀 더 눌러보세요. 너 참어.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단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너 더 참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 참고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평범해서 더 벗어나지 않을까. 글쎄요. 그건 머리가 하는 얘기인데. 이쪽에서는 얘를 콱 지금 이제 콱 누르는 그런 이제 몸으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지금 누르죠. 얘가 했던 말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정상이 아니야? 내가 왜 숨겨야 돼? 이런 말을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게 지금 콱 누르는 게 지금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슴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계속 더 참아야 돼? 왜 내가 숨겨야 돼? 내가 뭐가 늦었어?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계속 누르는데 왜 누르냐 이거죠. 안 누르면은 얘를 계속 지금 안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얘를 계속 지금 이렇게 누르는지 거기 앉은 사람이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얘를 안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잘 안 떠올라. 얘가 막 날뛰고 막 저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칠 것 같은 혹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니, 가만 놔둬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를 필요가 없지. 네. 뭔가 지금 이제 겁이 나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좋아요. 이쪽에 와서 앉아보시겠어요? 네. 저쪽은 얘가 말을 못하게끔 콱 누르고 있는 애예요. 입틀막. 입틀막이 뭔지 알죠? 얘가 입틀막을 하고 있어. 얘는 지금 너 이혼했던 소리, 딴 데가 사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자기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어디서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마치 자기 목소리가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닐까봐 얘는 엄청 지금 겁나는 거야. 네? 그죠? 넌 정상이 아니야. 빨리,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다시 빨리빨리 애 낳아가지고 정상처럼 보이게 만들어. 아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 미쳤어. 내가 무슨, 그런 짓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엄마 미쳤어? 막 고함을 지를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래서 얘가 자꾸 지금 이제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말 들으니까. 왜 화를 못 냈지? 아니, 왜 화를 못 냈지?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의문문으로 가요? 지금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니죠. 한사코 지금 입을
틀어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막히니까 지금 가슴이 팍팍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본인한테서 나왔던 얘기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의문을 분명히 제기했어요. 그 의문이 조금 더 힘차게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뭐가 정상이 아니야. 이 고함을 좀 이렇게 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죠. 본인의 얘기 지금 햄릿이야 이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겁이 많은가 봐요. 자꾸 분석도 되게 좋아하시네. 겁이 많은가 봐요. 이 자리는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본인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좀 알아차려져요? 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저항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라고 하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를 선택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본인한테는 좀 익숙한 건가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 로 가슴만 답답한 느낌이 익숙해요. 네.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상담이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답답하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들꽃님한테는 되게 익숙한 감정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슬퍼요. 잠깐 머물러 보시겠어요?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어떤 게 떠올라서 슬프신가요? 이렇게 참았구나. 이렇게 참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왔구나 하는 게 지금 떠오르면서 슬퍼지셨네요. 네. 슬픈 감정을 지금은 느끼시네요. 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조금 전의 상태하고는 달라졌네요. 네. 그 답답함이 늘 있거든요. 매일매일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슬픔을 좀 알아차리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순간 이 감정을 지금 그 슬픔을 알아차리고 지금 표현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슬프고 아파요. 네. 몸으로 또 느껴지세요? 아픔이? 네. 어느 부분이 느껴지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손을 한번 살짝 대어 보시겠어요? 가슴이 아프시네요. 가슴이 뭐라고 말하면서 아파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 네.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못 뱉어내고 이렇게 꼭 누르다가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자기 모습이고 그걸 알아차리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왔구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면서 되게 슬퍼지면서 가슴도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도 지금 그 아픔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제 나한테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완전히 이제 무감각 상태에 있을 때는 완전히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눈물도 이렇게 올라오시고 슬픈 감정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눈도 나하고 같이 지금 맞추고 있고 그래서 연결된 그런 느낌이 난 들어서 마음이 같이 아프면서도 뭔가 이렇게 함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 눈빛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나요? 함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혼자 있어 보였다 이 느낌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행이다.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뭔가 지금 이 상태를 얘기를 하시면서 숨기고 있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가슴 답답한 데에다가 뭔가 빨대를 꽂아서 뚫어주신 느낌? 그래서 꺼내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빨대를 통해서 공기가 지금 좀 드나드는 느낌이 있습니까? 조금 뚫려서 그 아픈 게 조금 덜해졌어요. 내가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해보시겠어요? 나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나 나한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비정상인가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정상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서 더는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서 용감하게 정리하고 이혼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선택이었고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고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들꽃님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내 말이 믿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네. 힘이 느껴졌어요. 진짜 마음의 힘? 진짜 마음을 전하시는 힘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금방 생각이 따라와요. 다른 사람도 그럴까? 네. 여기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나 말고도 5분이 더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눈을 좀 맞춰 보시겠어요? 천천히. 직접 물어보시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실래요? 목사님도 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 작가님한테 또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리어
왜 저렇게 자기에게 놀라운 선택을 하고도 그 가치를 모르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 조은희 선생한테도 물어보시겠어요? 네, 선생님,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덧붙여도 된다면 정상보다 더 용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우리 김유리 PD님한테도 물어보시겠어요? 피디님,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김민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좀 믿어지세요? 네, 조금 더 믿어져요.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예요, 아마. 비정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들꽃님이 내 딸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그 말을 해줄 거예요. 넌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 그 이상이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너무 잘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한테 다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너무, 몰랐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구나. 너무 잘했어.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지 않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너는 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감사.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아버지가 있었어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진짜 어른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가족이 걱정할까봐 얘기도 안 하고 참고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가족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부담을 줬구나.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조금도 너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꼭 이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니? 너는 용감하게 꼭 필요한 일을 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감사해요. 이쪽에 한번 와서 앉아보시겠어요? 저쪽에 아까 앉았던 사람이 넌 정상이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넌 늦었어. 너무 늦었어. 빨리 서둘러서 정상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했던 자기한테 굉장히 부당한 말들이거든요. 맞지도 않고 진정으로 어떤 들꽃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무지몽매한 그리고 감수성도 부족한 그런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내린 선택은 너무나
건강한 선택이었고, 정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고, 정당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자기로서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반발을 한번 해봐 주시죠. 반박을 해봐 주시죠. 정말 싫다.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싫고 정상 비정상이 어딨니? 굳이 따진다면 네가 비정상이야. 그 말을 한번 해보시죠. 굳이 따지면 네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네. 어떤 점에서 정상이 아닌지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삶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삶에 늦고 빠르고가 어디 있겠냐.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됐다. 아주 좋아요. 아까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고 말도 이제 막 이렇게 술술 나오고 그러네요. 네,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기댈 어른이 필요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일체 비밀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상태를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이해받고 또 지지받고 이런 교류를 전혀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렇게 위축되고 억압되고 기운이 다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상태에서 정말 자기 주장을 이렇게 잘 해볼 기회도 잘 없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힘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 이미 뭐가 지금 바른지 어떤 것이 옳은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하여튼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도로 이제 회복한 거 그것이 느껴져서 네. 정말 좋네요. 네,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뒤에 계시니까 뒤에서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편한 약간 힘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이제 든든한 백이 좀 생긴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좋아요. 그쪽에 다시 가보시겠어요? 네,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한번 쭉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거를 좀 느끼셨나요? 아까 마지막 말씀처럼 다 알면서 뭐가 옳고 뭐가 내가 원하는 건지 알면서 또 자꾸 흔들리고 그렇죠. 네, 헷갈리고 시달리고 이런 게 많은데 다시 한번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기둥을 세워주신 느낌. 흔들리지 마. 약간 너가 맞고 잘 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아주 힘있게 쇠기둥을 박아주셔가지고 좀 거기에 기대서 힘들 때는 거기에 잘 기대봐야겠다. 뭔가 자기 좀 자신감을 좀 회복한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으시네요. 네. 그래요. 오늘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왜 비밀을 갖고 비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히려 이제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경험들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런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모들일수록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건강한 부모들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한 연예인인데 상처는 있지만 의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대화로 삼고 했을 때 많이 응원들을 해요. 그 사람의 그런 태도를. 개방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제 자기가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을 때는 개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참 자기 개방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같이 박수를 보낼 수 있고 또 함께 간접적인 치유 경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꼭 상처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참 힘들 때 누구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꽃님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얻게 되는 건 일단 자유로움, 편안함일 것 같고, 네. 그렇고, 또 지지받고, 공감받고, 이렇게 더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잃는 거는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편견이 좀 줄어들겠죠. 재개방을 한 사람을 보면은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럽기도 하고 하니까 편견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줄어들겠죠. 아, 나도 저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역시 두려움이 아직도 크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거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그냥 남이니까 그런 말 하지 진정성 있는 말을 좀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떠올린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얘기를 했거든. 예. 그리고 마음이 진짜 더 아프더라고.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 말을 해주지. 그래서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거지. 하나의 기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익숙하냐고 했을 때 확,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로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익숙한가 하니까 그 삶이 전체가 그랬구나가 확 들으면서 내 삶 자체를 다시 보게 되는 그렇게 살아온 삶이 보였던 질문이어서 그러면서 되게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슬프다는 감정을 개방한 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갔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거든. 그때부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는 단절된 상태예요. 세상과 자기가 단절된 상태인데 그게 익숙하다는 것은 늘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프지. 눈물이 쭉 나는데 늘 자기 내면의 상태를 남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지금 보여줬잖아요. 이게 개방하고 있잖아요. 연결됐잖아요. 지금. 그래 하여튼 뭐 그 질문이 좋았어요. 그 한 번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확인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훨씬 힘이 더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더 뭔가 더 저를 받쳐주는 그 그렇죠.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지금 5분한테, 나까지 쳐서 6명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곱하기 6이 아니라, 이거는, 6제곱이야. 엄청 곱하기로 나가는, 이 어떤 그 집단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느껴졌어요. 그래요. 너는 여전히 물방울 어느 원피스가 울린다. 분수의 물줄기를 피하려고 발짝 뛰면서 걸을 때 피어오르는 입가의 미소가 예쁘다. 혼자일 때 자주 울지만 열어질 때 눈이 마주치면 웃는다. 너는 여전히 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 온갖 것이 다 떠밀려온 바다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닮아 검은 바다가 사실 여전히 바다인 것처럼 너는 여전히 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가 만약 바다라면 지난 날들은 봐도 어쩌면 해일이라도 너는 여전히 너다. 모든 것이 쓸려나간 뒤에도 물고기 때 은빛으로 키워